본격적인 공시메이트 진행에 앞서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변형인의 기업 공시 연구소라고 검색하신 후에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공시 관련해서 각종 질문 남겨주시면 제 옆에 계신 변형인 대표님께서 친절하고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기업은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1년 설립돼서 2016년 유가 증권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의약품 위탁 생산 및 세포주 개발 및 공정 개발 위탁 생산인데요. 동사는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에 상업용 생산설비 36만 리터와 임상용 생산설비 4천 리터로 총 36.4만 리터의 생산 캐파를 확보해서 글로벌 바이오 위탁 생산 회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 25.6만 리터의 제4공장의 준공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1분기 기준 주요 고객사의 비중은 유럽 소재 55.9%, 미주 소재 23.2%, 국내 10.5%, 기타 10.4%로 구분되며 바이오 의약품 연구개발 자회사인 삼바이오에피스와 아키젠 바이오텍은 바이오 시밀러 개발 및 삼성 상업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2021년도 연결기준 매출액은 1조 5,680억 원, 영업이익 5,373억 원을 기록했고요. 당기순이익은 3,93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34.6%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83.5%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63.3% 증가했습니다. 회사는 1공장에서 3공장의 안정적인 가동에 따른 매출액 및 손익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가 있었나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을 전해왔는데 수주 공시죠.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의 구분입니다. 기타 판매 공급 계약으로서 의약품 위탁 생산 계약입니다. 계약 금액은요 2,768억 원. 회사의 최근 매출액의 17.6%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계약 상대방은 MSD사고요. 계약 기간은 7월 1일부터 2028년 12월 말까지입니다. 하단 내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계약은 2021년도 9월 29일에 공시된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사항이 돼서 본 계약을 체결한 건이다. 상기 계약 금액은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사항 공시 금액에서 환율 1294.2원을 적용한 금액이다. 상기 계약 금액은 고객사의 수요 증가에 따라서 미화 3억 8,086만 달러를 증액할 수 있다. 즉 추가 수주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 단서를 좀 달았죠. 상기 계약의 종료일은 생산 일정, 계약 조건의 변경에 따라서 변동이 가능하다라고 좀 밝히는 공시인데 이 공시가 사실상 이 투자 판단 관련된 공시였죠. 2021년도 9월 29일 작년 공시 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계약의 의향서를 체결했다라고 좀 밝힌 바 있었어요. 전체 금액은 490억 원 규모인데 의향서는 2021년도 9월 29일자로 좀 체결을 했고 본 계약을 체결할 경우 확정된 내용을 공시할 예정이다. 의향서라는 건 구매 의향서 앞으로 우리한테 이렇게 해서 납품을 해주세요라는 법적 구속력을 수반하는 의향서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최종적인 어떤 스펙이라든지 납품의 규모, 용량, 기간이 명시된 것은 아니죠. 네네. 즉 본 계약 이전에 단순하게 우리 앞으로 잘해봅시다 이런 계약은 아니고요. 위탁 생산의 계약 의향서라는 건 사실상 법적인 구속력을 수반했다라고 좀 보는 공시인데 최근에 회사가 이런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공시가 좀 있었죠. 6월 30일자 공시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의 의향서를 또 체결했는데 계약 상대방은 유럽 소재의 제약사입니다. 계약 금액은 673억이고요. 2021년도 10월 30일부터 2022년도 12월 말까지 올해 연말까지 납품하는 조건인데 하단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계약상 특정 조건이 충족함에 따라서 계약 금액이 확정됐다. 1,191.2원의 이 환율을 좀 적용했고요. 상기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 5.79%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계약 상대는 경영상의 비밀 유지 사유로 오는 연말까지
연말 이후에 공개될 것이고 해당 일자는 추후 변동 가능하다. 이게 뭐냐면 지금의 상황은 사실상 의향서 체결이라는 이 타이틀이지만 실제 본 계약에 준하는 이 계약 내용들이 내포되고 있다는 거죠. 하단의 내용처럼 지금 경영상의 비밀 유지 NDA 계약이 되어 있고 이에 따라서 공시의 세부 사항들이 유보된 것이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되는데 일단 12월 31일까지는 사실상 673억 원 규모의 이 매출 실적이 연말에 좀 잡히게 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이 최종 납품이 완료된 이후에 이 공시를 통해서 최종 이행 여부를 공개하겠다는 공시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의약품 위탁 생산 공급 계약 체결 공시까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글로벌 제약사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하면서 좀 성장세를 확대해가는 모습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최근의 흐름들을 보면 지금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이 공시 타이틀 중에서 이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사항이 있고요. 6월 7일자에도 있었어요. 이거는 노바티스와 1,005억 원 규모의 위탁 생산 계약의 의향서 체결. 지금 위탁 생산의 의향서를 체결한다는 것은 단순히 본 계약을 하면 되는데 네네. 왜 의향서만 체결하는 것인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 의뢰할 수 있는 의약품의 스펙이라든가 어떤 이 생산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는 게 아니라 이 기간 안에서의 물량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이 금액을 확정해 놓고 물량에 대한 어떤 생산 일정들을 좀 조율하는 이게 일회성이 아니죠. 지금 최근에 아까 우리 6월 30일자 공시처럼 지금 2022년도 12월 말까지 납품한 조건이 있고 아까 우리가 최초 공시처럼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이었죠. 이거는 2028년도 12월 말까지 2,768억 원의 의약품을 좀 공급하는 전체적인 올해만 6건의 이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대형 파마입니다. 지금 글로벌 제약사죠. 머크, 글락소스미스 클라인, 그리고 일라이 릴리, 노바티스 등의 이 빅파마가 다수를 좀 차지하고 있고 전체 수주 금액은요. 1조 1,602억 원에 해당되는 수치다. 전체 계약 금액이 7,251억 원인데 최근 매출액의 60%를 이미 초과한 수주를 지금 획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역량들이 지금 일회성으로 국한되는 게 아니라 사실 글로벌 제약사로부터의 상당한 러브콜을 현재 지금 받고 있다. 자, 이 관점이면 이 의약품의 위탁 생산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생산 캐파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이런 어떤 이 수주 계약은 저는 좀 지속적으로 좀 늘어나지 않을까 봐요. 사실은 코로나19의 치료제 또는 이 백신의 위탁 생산들을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좀 수행을 하면서 이미 글로벌 제약사로부터 검증이 된 거죠. 네. 철저하게 의약품을 안전하게 생산할 수 있는 생산 기반 기술을 보유하는 이런 이점 때문에 오히려 이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 국내 이 대형 이 바이오 시밀러사와 사실상 이 협업 관계를 좀 더 확대해 나가는 것이 아닌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제약사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긍정적인 전망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좋은 성적을 보여줬는데요. 호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이 배경과 또 올해의 실적까지 예상해 보신다면 어떨까요? 네, 올해 1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96% 증가한 5,113억을 좀 기록했는데 같은 기간의 영업이익 대비해서도 지금 137%가 좀 급증한 1,764억을 좀 기록했어요. 올해는 전반적인 매출액을 2조 원 정도 달성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사실상 근거가 없는 제시가 아니라 저는 충분히 좀 도달 가능한 속도가 아닌가 예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 회사의 매출은 1공장부터 2공장, 3공장의 이 캐파들이 원활하게 좀 잘 돌아가고 있는 거죠. 전체적인 공정도의 양산들이 원활하게 좀 잘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에 이 제품 판매량이 좀 급증하고 있고 아까 우리가 잠깐 봤었는데 납품 단가도 좀 변화가 있다는 거죠. 여기 하단의 내용 잠깐 보면 여기 달러 1,191.2원을 적용한 금액이었어요. 이 금액이 673억 원인데 지금의 환율은 거의 뭐 100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1,190원 수준이 거의 뭐 100원 정도 이 환율이 좀 상승했죠. 네네. 이 기저 효과가 환차익으로 좀 작용이 된다면 오히려 영업이익은 크게 상쇄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관점에서 1분기에 이어서 이 상승 실적 기조
즉 저는 2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 기조 유지되지 않을까 전망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2분기까지 어닝 서프라이 기조가 유지될 것이다라고 예상해 주셨습니다.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세계 시장으로 이제 영역을 확대해 나가면서 바이오 산업에 대한 기대감도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K제약바이오의 종합적인 전망은 혹시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이게 신약을 연구 개발해서 파이프라인을 창출하는, 즉 연구 개발을 해서 지금 신약을 연구 개발하는 회사의 바이오 사업 관련된 이 카테고리가 좀 있죠. 네네. 근데 지금 이 CMO 또는 CDMO라고 불리는 위탁 생산인데, 위탁 생산 단순하게 레시피를 받아서 생산을 해서 납품하는 게 CMO예요. 즉 의약품의 레시피를 단순하게 받아서 이거에다 어떤 이 레시피대로 만들어서 납품하는 구조가 CMO라고 치면, CDMO는 레시피의 연구 개발까지 같이 들어가서 생산 납품까지 이루어지는 게 CDMO인데, 지금 이 바이오시밀러사가 사실상 이 과거의 이 관점에서는 단순 위탁 생산의 관점에서 포지션이 좀 컸다면, 지금은 오히려 연구 개발을 통한 위탁 생산의 범위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점. 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기술 강점을 우리나라가 좀 갖고 있는데, 저는 바이오시밀러의 경우에는 2025년도 이후에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글로벌 탑티어 안에서의 어떤 시장을 좀 선도하지 않을까 좀 전망을 해보고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경우에도 한 2025년도까지는 사공장 만약에 완성이 된다면 전체 62만 리터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거든요. 그렇죠. 지금 36만 4천 리터 정도의 양산할 수 있는 어떤 물량인데, 거의 최 2배까지는 안 하더라도 사실상 이제 막대한 이 캐파의 어떤 증설 효과가 좀 있었고, 셀트리온이나 기타 이 SK 바이오 사이언스, 지금 CDMO를 진행하거나 CMO를 진행하고 있는 회사들의 어떤 캐파 양산들은 오히려 생산량들이 좀 크게 증가할 수 있는 설비 투자가 좀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저는 2025년도 기점에서는 한국이 그래도 이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는 선두 주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지 않을까 전망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2025년도 이후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의 큰 성장까지 함께 예상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그럼 끝으로 대응과 투자 전략까지 부탁드릴게요. 네, 급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비교적 좀 탄탄한 주가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물론 지난해 8월 103만 원까지 좀 급등했던 이력 대비, 그리고 회사의 어떤 캐파는 뭐 47만 원에서 60만 원대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주가에서 선봉됐던 구간을 뭐 적정 주가라고 좀 판단하는데, 외형의 가치가 2020년도 3월, 4월의 가치와 지금의 회사의 밸류에이션과 같이 다르다는 거죠. 다시 이 주가로 회귀될 수 있는 악재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기준점 관점에서는 전고 영역인 103만 원대를 하회하는 구간은 좀 이탈되어 있는, 지금 100만 원 이탈되어 있어요. 90만 원대 탄탄한 고점 형성 구간에서도 이탈되어 있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는 있지만, 저는 중장기 관점에서는 오히려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글로벌 탑티어로서의 어떤 역할, 그리고 이에 따른 밸류에이션 가치가 산입되는 효과를 우리가 좀 반영해 본다면, 저는 그래도 상대적인 어떤 낙폭 과대 구간에 모아가는 전략이 아직 유효하지 않겠는가. 최근에 올해 1월이었죠. 68만 4천 원의 신저가 부근에 어떤 주가 형성을 했었는데, 자, 이 구간이 가장 아쉬운 매수 유효 구간이었죠. 지금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어떤 지수 급락했다는 어떤 장세임에도 불구하고 탄탄한 저점을 지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유자 관점에서 75만 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75만 원에서 80만 원, 75만 원에서 80만 원 구간, 자, 이 구간인데, 자, 저는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만약에 75만 원이 이탈된다면 75만 원, 70만 원에서 75만 원 추가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유자 관점에서는 75만 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75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70만 원에서 75만 원까지도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고요.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전망이 예상된다라고까지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두 번째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기업은 유일 에너테크입니다.
유일 에너테크는 2012년 설립돼서 2021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친환경 에너지 제조 장비 및 기타 산업용 자동화 장비의 개발, 제조 및 판매인데요. 2차 전지 전극 조립 공정에 노칭, 스태킹, 템웰딩, 셀 조립 모듈과 팩 등 자동화 장비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주력 품목인 노칭기는 양극과 음극, 전극의 탭을 성형하고 시트 형태로 절삭 후에 실시간 검사를 통해서 양품 전극을 매거진에 적재하는 설비입니다. 최근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 기준 매출액은 293억 원, 영업 손실 58억 원을 기록했고요. 당기 순손실은 2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50.2% 감소했고 영업 손실과 당기 순손실을 기록하면서 적자 전환했습니다. 회사는 매출 인식 이연으로 매출액이 감소했고 전략장비 연구개발의 일회성 비용 발생과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경비 및 자가격리 비용 등의 매출 원가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가 있었나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유일 에너테크 신규 시설 투자 공시를 했는데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 신규 시설 투자의 규모 그리고 이 향후의 어떤 전망 예측 관련해서는 사실상 매우 중요한 공시다라고 좀 제가 누누이 좀 말씀드렸던 공시 타이틀 중에 하나인데 내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의 구분입니다. 신규 시설 투자 공장의 신축입니다. 투자 내역은요 271억의 공장 신축 금액입니다. 회사 자기 자본의 58.5%에 해당되는 규모고요. 유일 에너테크 주식회사의 수주 증가에 따른 공장 신축을 위한 목적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투자 기간은 7월 4일부터 2022년 12월 말, 오늘 연말까지 투자를 하는 조건이고요. 하단 내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판단 참고할 사항은 상기 자기 자본은 최근 사업년도 연결 재무제표 기준이다. 상기 투자 금액은 부가세 별도고 공장 건물 신축 금액이다. 공장의 신축 지역은요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소재의 공장이다라고 좀 밝혔고 상기 투자 금액과 투자 기간은 향후 인허가 과정에서 또는 공사 진행 과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라고 밝히는 공시인데 이 내용 자체가 지금 271억 원의 자금을 들여서 공장을 신축하는데 저는 좀 다소 아쉽네요. 지금 이 투자 판단 참고 사항에 어떤 부분을 좀 매수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미 회사가 확보한 토지 안에다가 지금 공장을 좀 신축하는 어떤 이 설비를 좀 증축하는 건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기계 장치라든지 뭐 시설 투자에 관련된 다른 뭐 유용 장치가 좀 있는지 자, 이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뭐 디테일한 어떤 내용들은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공장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271억을 사용하겠다라고 좀 밝혔지만 저는 이제 공시 담당자들이 사실상 이 투자자들 매우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소상하게 토지 건물에 따른 부분이냐 아니면 271억 원에 대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기계장치는 좀 제외된 금액인지 얼마만큼의 캐파를 좀 증설할 수 있는지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부연 설명이 좀 더 있었으면 좋지 않겠는가 판단이 돼보지만 일단 신규 시설 투자 271억 원에 대한 힌트는 수주 증가에 따른 공장의 신축이다라고 밝히는 공시입니다. 네, 이렇게 유일 에너테크 다소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2차 전지 전방 시장의 성장으로 수주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표님, 그럼 올해 실적 성장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1분기 실적 자체에서는 실적이 매우 저조했습니다. 잠깐 실적을 좀 보면요. 올해 1분기 매출액은요. 하단 내용 좀 보면 53억 원의 매출액을 좀 기록했죠. 전년 동기가 104억을 기록했는데 매출액은 이미 반토막이 좀 나 있는 상태고요. 하단 내용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손실은 9억 7천만 원을 좀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손실의 폭을 좀 더 키워가면서 적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분기 순이익은요 12억 원의 손실을 좀 기록했는데 전년 동기에 흑자를 기록한 것에 비해서 적자 전환을 하면서 사실상 매출액과 영업손익, 당기순손실 모두 지금 악화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 회사의 단순 재무 수치로만 보면 굉장히 좀 장사도 잘못하고 회사의 내부적인 어떤 이 경영 구조가 좀 잘못됐나? 또는 이 사업 구조가 좀 잘못됐나라고 오인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회사는 사실상 이 신규 수주에 따른 연구개발비가 막대하게 좀 들어가는 효과가 있고요. 1분기 매출 실적은 이연 효과,
즉 매출액의 2월 반영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소 좀 작게 잡힌 거죠. 이 2월 된 효과는 매출액의 2분기 반영 효과를 좀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유일 에너테크의 2분기 실적 회복이 저도 굉장히 좀 궁금해지는데 2분기까지는 아직 판단이 정확하게 좀 되진 않아도 3분기 이후부터는 그래도 기존에 확보한 이 수주를 바탕으로 해서 매출 실적과 손익을 회복해 나가지 않을까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3분기 이후부터는 그래도 실적 회복세가 예상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신사업으로 이 수소 연료전지 소재 제조 장비 사업에도 진출을 했더라고요. 대표님, 이 부분에 대한 전망까지 예상해 보신다면 어떨까요? 예, 그렇죠. 지난 2월에 이 두산 퓨얼셀에 한 28억 원 규모의 이 수소죠. 수소 연료전지 소재 제조 장비를 납품했는데 이 회사 지금 두 가지 사업 부분이 있었어요. 지금 수소 연료 전지 핵심 장비 부분이 있고 2차 전지에 포함되는 이 장비인데 어제 저희가 DA 테크놀로지 시간에 좀 배웠었죠. 네네. 노칭 그다음에 이 스태킹 그리고 탭 웰딩이라는 이 장비인데 이 전극 공정에 좀 사용되는 것들이 바로 이 유일 에너테크가 좀 적용되는 이 부품이고 어제 DA 테크놀로지는 활성화 공정이죠. 각각의 공정에 따라서 들어가는 적용 요소가 좀 다른데 지금 이 주목해야 될 점은 2차 전지의 이 배터리 회사의 이 신규 설비 투자가 결정되고 나서 공장이 지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양산 이전에는 장비주의 수혜가 있죠. 장비의 납품 효과 이후에 장비가 먼저 셋업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소재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본격적인 양산을 이뤄내기 때문에 아직은 이 대규모 투자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관점에서는 2차 전지의 이 장비주들의 수혜는 2023년도 또는 2025년도까지는 좀 지속되지 않을까 전망을 좀 해보고 있는데 유일에너테크의 관점에서는 지금 이 수주 잔고가 좀 증가되고 있다는 관점에서 다소 지난해 그리고 올해 1분기까지는 비교적 좀 저조한 실적을 좀 기록하고 있었지만 부분적인 회복을 좀 빠르게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사업 부분이 수소 연료 전지에 들어가는 이 소재 부분. 여기에 이제 소재 생산을 위한 제조 장비 부분에 관련된 이점을 갖고 있는. 그렇다면 사업의 다각화 측면에서는 두 가지 테마군에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이 관점이 있기 때문에 유일 에너테크는 전체적인 이 매출의 비중은 아직까지 2차 전지 제조 장비에 집중되겠지만 수소 연료 전지 제조 장비의 캐파가 좀 더 증가되는 흐름이라면 오히려 성장성을 좀 수반하지 않을까 전망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신사업 부문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 예상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그럼 끝으로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유일에너테크가 지금 13,400원, 올해 24,000원을 기록했던 1월 주가 대비해서는 이 하락폭이 좀 크죠. 자,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요 구간인데 지속적인 좀 하락을 수반했던 이유가 실적의 감소 요인도 좀 있었지만 저조한 실적을 이유라고 치부하더라도 지금은 지수에 따른 영향도 컸다라고 좀 예측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모아가는 전략 관점에서 낙폭 과대 지점까지 좀 하회했는데 지금 전체적인 일봉 주가에서 보면 유일에너테크 관련한 회사의 어떤 추세 전환 모멘텀은 실적의 회복 즉 이 턴어라운드를 기점으로 해서 캐파 증설에 따른 이 수익성을 확보해 나갈 때 그래도 주가가 점진적인 반영 효과를 좀 가져가지 않을까. 올해 하반기부터 완공을 이 목표로 하고 있는 이 공장의 증설이 완료가 된다면 오히려 2023년도에는 실적을 좀 빠르게 회복할 것이다라고 좀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매수하기 좋은 구간까지는 좀 도래됐다고 봐요. 지금 저점에 영입되긴 한데 확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폭 과대 심화 구간에서 이 매수 메리트의 이점은 좀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11,500원, 11,500원에서 13,000원, 11,500원에서 13,000원 구간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현재 구간의 저점 메리트는 충분하지 않나. 다만 2분기 실적 역시 실적의 회복세가 좀 더 둔화된다면 추세는 조금 더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 3분기를 기점으로 이 회복세 관점으로 우리가 예상해보면 지금 매수 유효 구간에서는 좀 충분히 메리트가 좀 있지 않을까 전망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유일에너테크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11,500원에서 13,000원까지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고요. 일단 2분기 실적까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기업은 연우입니다.
연우는 1994년 설립돼서 2015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화장품 용기 및 디스펜스 제조와 판매인데요. 주요 고객사는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2016년 중국 상해에 위치한 판매법인과 후저우에 위치한 생산법인의 설립을 통해서 중국 내 생산 거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매출 포지션은 펌프류 72.3%, 튜브류 13.1%, 견본품 13.1%, 기타 1.5%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기준 매출액은 2,870억 원, 영업이익 299억 원, 당기순이익은 26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14.3%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87.2%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132% 증가했습니다. 회사는 내수 성장과 미주 수출의 증가로 매출액이 증가했으며 생산 효율화와 체질 개선을 통해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가 있었나요? 네, 7월 1일이었습니다. 회사 최대 주주 변경 소식을 전해왔는데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최대 주주의 변경입니다. 기존 변경 전 최대 주주는 기준회 2인이었는데 변경 후 한국콜마 주식회사로 변경이 됐습니다. 지분율은 55%, 681만 8,900주를 보유했습니다. 변경 사유입니다.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후 잔금 납부 그리고 주식 인도에 따른 최대 주주의 변경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지분의 인수 목적은 경영 참여와 기업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다. 인수 자금의 조달 방법은 차입 조달인데 지금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1,370억 원을 차입해서 인수한 것입니다. 인수 후에 임원 선 그리고 해임의 계획에 대해서는 사내사 4인을 선임했고요. 사회사 1명을 선임한 바 있었습니다. 투자 판단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금 뭐 특별한 사항들은 없어요. 지금 이 공식 좀 보도록 하죠. 회사 최초였죠. 6월 22일 기중현 김여옥 님이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 및 최대 주주의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 55%를 한국콜마 주식회사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었죠. 전체 양수도 대금이 전체 2,670억 원의 잔금, 143억 원의 계약금 지급, 전체는 2,813억 원의 양수도 대금이었는데, 자 이거에 대해서 사실상 이 계약이 모두 완료가 됐다는 겁니다. 잔금 지급이 됐고 이 중에서 1,370억 원은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빌려서 인수자금으로 사용했다라고 보는 공시입니다. 네, 이렇게 공정위가 한국콜마의 연우 인수를 승인했습니다. 인수 승인을 받을 수 있었던 이 배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사실상 이 한국콜마가 연우를 인수하는 이 과정이 사실상 최근까지 좀 지연됐었어요. 네네. 자, 이런 이유가 지금 인수자금에 대한 이슈가 있냐? 자, 이 관점은 아니죠. 한국콜마는 그래도 자금력을 비교적 탄탄하게 좀 갖춘 회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라는 어떤 부분보다는 사실상 이 화장품 용기의 이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연우가 이 CMO죠. 지금 이 화장품의 위탁 생산, 화장품의 위탁 제조 생산과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고 있는 이 회사와의 이 인수를 인해서 사실상 이 독과점에 대한 어떤 이 경쟁 제한 관련된 이슈가 있느냐. 자,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로 좀 부각이 됐었는데 일단은 뭐 공정위에서는 이 경쟁 제한의 우려에는 해당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좀 밝혔죠. 이에 따라서 이 기업 결합 심사에 대한 어떤 승인 이후에 잔금이 지급하게 됐고요. 이에 따라서 최대 주주가 좀 바뀌는 상황이었는데 한간에서는 뭐 그런 우려감도 좀 있었어요. 지금 이 화장품 용기 업체를 이 수직 계열화로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 한국콜마 입장에서 네네. 경쟁사잖아요. 아모레퍼시픽이라든가 뭐 LG 생활건강 같은 이런 회사들과의 용기 납품과 관련된 어떤 이슈로서 어떤 부정적인 어떤 경쟁 제한을 초래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이슈도 있었는데, 자, 이 부분은 너무 앞서간 해석이다. 사실 화장품 용기 부분에 대해서 연우가 아니더라도 충분한 사업 루트는 좀 다각화되어 있다는 관점으로 평가가 되지 않았나 판단을 해봅니다. 네, 대표님. 그렇다면 이 화장품 용기 제조 업체 점유율 1위인 연우와 그리고 화장품 위탁 제조 2위인 한국콜마 이렇게 두 기업이 결합을 하게 된다면 본격적인 외형 확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지금 사실상
가장 이 연후의 입장에서는 한국콜마러스의 어떤 인수가 수직 계열화 관점에서는 사업적인 어떤 시너지가 충분하지 않겠는가. 전체적인 어떤 그룹사 안에서의 독점적인 어떤 납품 형태가 좀 있을 수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 단가에 대한 어떤 경쟁력. 그런데 지금 이 한국콜마를 이 주 타깃으로 영업을 하는 연호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에도 좀 납품을 하고 있었는데 네네. 최근에 이 판매 어떤 감소 요인을 가져왔던 부분들은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 사실상 이 생산 이 캐파에 대한 또 회복이 좀 중요한데 이게 중국 시장이 빠르게 좀 회복이 돼야 되는 관건. 아직은 이 경제 봉쇄령을 추구하고 있는 이 중국의 입장 선회가 좀 매우 중요한 어떤 신호점이 될 것 같고 상반기까지는 사실상 이 저조한 실적을 좀 기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지만 하반기에 얼마만큼 회복을 좀 해줄까?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대한 어떤 숙제로 좀 보여지는데 전망 관점에서는 3분기도 좀 어렵다는 전망도 있어요. 하늘길이 좀 빠르게 열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중국 관광객들이 국내에 적극적으로 좀 이 들어오는 모습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올해 3분기 이후라면 사실상 이 계절적인 성수 기운을 좀 지났죠. 네네. 추운 겨울에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올 일은 좀 만무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수요가 살아나야 된다는 관점에서 이 여파가 사실상 연후의 실적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도 잘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하반기 실적 회복의 여부가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럼 끝으로 대응과 투자 전략까지 부탁드릴게요. 네, 연호의 경우에는 지금 2.42% 상승한 16,950원. 지금 최대 주주 변경에 따른 어떤 기대감 수반은 모두 반영된 효과는 좀 미비했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지금 주가 단기 기대감을 수반했던 4월 34,750원 대비 지금 상승폭은 모두 반납해서 주가의 저점의 형태까지 오히려 내려와 있죠. 지금 일봉상 최근 2년간의 주가 하회 부분까지 저는 내려왔다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코로나19가 창궐했던 2020년 3월 대비의 주가 수준과 거의 동등한 수준까지 내려왔다는 것은 현재 연후의 주가는 바닥권 영역이다라고 좀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발행 주식 총수가 1,239만 주. 한간에는 지금 이 무상증자를 해도 좀 괜찮은 주식수가 아닌가라고 전망도 나왔지만 네네. 한국콜마에 인수된 이상 주주 가치가 지금 당장 어떤 제고될 수 있는 의사결정이 있을 거라는 부분들 때문에 무상증자는 뭐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판단해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적 회복 관점에서는 사실상 이 한국콜마의 인수에 관련된 사업 시너지는 충분하겠지만 중요한 부분은 화장품 업황이 살아나야만 화장품 용기 제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연후의 입장에서 실적 회복이 빠르게 좀 선회되지 않을까. 이 관점이 중대한 체크 포인트인데 2분기 실적도 저는 저조할 것이다라고 좀 전망해보고 있어요. 지금 추세적인 구간에서는 16,0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는데 추세 하단 6월 24일 날 15,250원대 내려왔던 구간은 매수 유호 구간까지로 보여지는 구간은 맞지만 자, 요 구간이죠. 14,500원에서 16,000원 구간, 14,500원에서 16,000원 구간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규종 매수 관점에서는 실적 회복 여하를 우리가 판단하고 매수해도 늦지 않다는 관점에서는 올해 2분기 실적 기조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해보면서 구간만 잡아드릴게요. 14,500원, 16,000 구간, 포트비전 5%의 구간인데 실적 회복의 여부를 보고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